뺄 거야. 그걸 잘 찾아서 계산해야 되겠지. 비슷하니까 또 마지막 문제 보자. 232번. 진심이야? 232번. 우리가 직접 푼다고 막 무모하게 덤비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잘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직접 한번 풀어보는데 도전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흰색과 검은색이 적어도 하나씩 있어야 된대. 그럼 내가 흰색을 먼저 하나 선택을 했어. 흰색 하나 최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검은색 하나 더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흰색, 검색이 하나씩 확보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겠네. 나머지 이제 공 2개 뽑았으니까 남은 공 7개 중에 추가로 2개만 더 뽑으면 되겠네. 이러면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
과연 이 사람 맞았을까?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전체에서 빼는 게 좋지. 그럼 전체에서 그냥 9C 4, 9개 중에 4개를 순서 없이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야. 그 중에서 우리가 빼야 될 거, 문제가 원하지 않는 걸 뺄 거야. 문제에서는 흰색, 검은색이 적어도 하나씩 있길 원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건 흰색만 모조리 4개를 다 뽑거나 혹은 검은색만 모조리 4개를 다 뽑는 경우가 문제가 원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전체에서 빼는 답이겠네. 그럼 9C 4 계산하기 귀찮지만 9부터 4개 4팩 4부터 1까지 4개 다 쓰고 그 다음 4C 4는 이제 바로 1 하면 되지. 왜냐면 이거 4C 0과 같을 거잖아. 그리고 아까도 했다가 또 지웠지만 항상 계속 우리 익숙해질 때까지 NCN이 NC 0과 같은 1이지. 그리고 NP 1은 특별히 NC 1과 똑같이 N이지. OC 4는 5겠네. OC 1과 같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답이니까 답은 약분할 거 약분해서 뭘 약분할까? 8을 약분할까? 그 다음 3이랑 6 약분하면 2가 남으니까 분자 9, 7이 63 곱하기 2니까 126 빼기 6 그래서 120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제 아까 무모하게 덤볐던 저 사람은 틀렸을까 맞았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막 풀었어. 그냥 직접 하면 되지 하고 4C 4 5C로 7C2니까 7부터 2개 분모 2팩 2개 그래서 약분하면 이거 21인가? 4 곱하기 5 곱하기 21이니까 이 사람 420이 나왔네. 당연히 틀렸지. 그럼 저 사람은 왜 틀렸을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지 우리 경우의 수를 이제 잘 해볼 수가 있는데 저 첫 번째 저 푼 사람 저렇게 풀면 왜 틀렸을까? 실제 답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 왜 틀렸을까? 실제 답보다 더 나왔다는 것은 중복되게 더 센 거야. 한 번 세야 될 걸 2번, 3번, 4번 셌으니까 당연히 실제 경우의 수보다 더 많은 걸 답이라고 썼겠지. 그럼 저 사람은 어느 포인트에서 중복된 걸 여러 번 세게 됐을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 흰공 4개가 있어. W1부터 4까지라고 이름 붙여봤어. 흰공 서로 다른 4개에다가 검은공 5개는 B1부터 5까지라고 이름을 붙여봤어. 이 사람이 선택했던 4C 1, 4가지 경우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할 거냐면 4가지 중에서 내가 W1을 선택을 했어. 이거는 관심 없어. 뭔가 했어. 그 다음 7개 중에 2개를 한 와중에 W2가 들어갔다고 쳐봐. 나머지 관심 없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420개 중에 한 가지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또 다른 4C 1 중에 이제 W1이 아니라 다른 흰 공을 뽑았어. 예를 들어 W2를 뽑았어. 그 다음에 검은색은 관심 없어. 못 뽑았는지. 근데 그 다음 7C1을 뽑는 와중에 W1이 뽑혔을 거야. 나머지 관심 없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때? 이 두 가지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지. 즉 420개 중에는 똑같은 경우를 여러 번 센 경우가 포함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풀이가 틀린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 항상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냐? 미리 알기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되고 웬만한 기본 문제들은 다 전형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풀면 틀리게 돼. 왜냐면 그 안에 오류가 있을 거니까. 안 센 게 있거나 똑같은 거 여러 번 세버렸거나 그런 오류를 피해야 돼.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는 전형적으로 푸는 방법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다 풀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경험이 쌓여야 돼. 경험이 쌓여야지 내가 쓰는 순간 아, 이 안에 중복된 게 있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 경우의 수가. 다음 유형 6번 별건 아닌 뭐 다 비슷하네.
첫 번째 거 바로 풀자. (233번은) 그냥 읽으면서 바로 답이 써지는 문제네. 일단 어른 5명 중에 1명을 뽑으니까 5C1 곱하기 또 어린이 6명 중에 2명을 뽑으니까 6C2 그 다음에 전체를 일렬로 세우라는 말이겠지? 곱하기 3팩 하면 답이지.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 이제 유형 7번에서 일단 다 직선 얘기니까 첫 번째 문제를 바로 보자. 아까 개념 보면서 얘기했었던 거 두 가지의 이제 선택 방향이 있어. 풀이 방법이. 첫 번째는 전체를 다 세서 그 안에서 몇 개가 중복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다 빼버리고 직선 하나씩 다시 더하는 거. 랑. 두 번째는 중복이 안 되게끔 처음부터 잘 세보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점이 뭐 50개 있으면 어떡하려고.
237번.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면은 전체에서 빼볼 거야. 전체, 일단 점이 총 9개가 있다고 그러네. 9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 선택하면 직선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아쉽게도 중복된 게 있어. 중복된 거 하나를 내가 여러 번 셌을 거야. 중복된 걸 모조리 일단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가 중복됐냐면은 일단 저 높이에 해당하는 이 직선 상위에 있는 세 점 중에 내가 2점을 골랐을 때 저 세 가지가 중복됐을 거야. 세 가지가 원래는 하나의 직선을 내가 3번 센 거야. 32로. 그 다음에 이 밑변에 있는 이 직선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6가지를 내가 원래 한 번 세야 되는 거 6번 셌을 거야. 그 다음에 저 빗변에 해당하는 저 5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택하는 10가지의 경우, 즉 하나에서는 내가 10번 셌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답이겠어? 전체에서 중복해서 셌던 것을 그냥 모조리 다 빼버리고 새 직선 추가해야 되겠지. 다 빼면 저 3개 직선 안 센 셈이잖아. 다시 새 직선을 추가하면 돼.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세볼 거야. 두 번째 방법. 직접 세보면 어떻게 돼? 일단 저 3개의 직선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개 중에서 내가 하나씩 골라서 점을 선택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색깔로 칠한 게 아니라 색깔로 구별할까? 저 파란색 라인에 있는 3개 중에 한 점을 골랐어. 3C1이지만 그냥 바로 3이라고 써도 되겠지. 어차피 하나 고르는 거니까 3C1 3개의 방법을 골랐어. 그 다음에 빨간색 저 라인에 있는 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근데 저 점이 중복되네. 이렇게 하면 얘는 빡세겠다. 얘는 직접 못 세겠는데? 직접 세려면 얘가 이 점이 또 중복되는 점이라서 그래. 이 점이 이 선에도 있고 이 선에도 있고 중복되는 점이라서 얘는 직접 세기가 엄청 힘들겠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저 라인이 중복된 점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약간은 더 무난하게 두 번째 방법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 그림도 못 그리겠네. 대충 그냥 중복되면 안 되잖아. 못 그리겠는데. 이거 직접 세기 힘들어. 중복되는 점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나아. 근데 저게 공통된 중복된 점이 아니라면 직접 셀 수는 있어. 이 문제는 힘들 거야. 중복된 점 때문에. 다 빼버렸잖아. 이 직선은 내가 다 빼버리는 순간 없잖아. 저 직선 안 센 거야. 저 파란색 직선이 없는 거야. 이 안에는. 노란색도 없고 빨간색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세 직선을 추가해야지 개수 셀 때. 다 빼버렸으니까. 저 파란색 직선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이 3을 안 더한 안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3개의 직선을 다시 추가한 거야. 근데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뭐 예를 들어 240번 같은 경우는 일직선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풀 수 있는 건가? 다음 유형 8번. 이제 또 다른 유형인데 비슷해. 어쨌든 직선. 이번에 뭐 선분이긴 한데 대각선의 개수지. 사실 대각선의 개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식처럼 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일단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를 잘 셌으면 그걸 바탕으로 공식을 만들어야 밑에 문제를 풀겠지? 밑에는 뭐 M각형이라고 문자를 내가 주어야 되니까.
했어? 언제까지 색칠 공부를 할 거야? 알아? 근데 왜 다 저거 그렸어? (241번) 대각선도 어쨌든 직선의 일종이잖아. 선분 개수니까.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선분 혹은 직선을 센다는 것은 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똑같아. 아까도 해보니까 어때? 직접 세는 게 불가능할 때가 많으니까 전체에서 뺄 거잖아. 당연히 얘도 전체에서 빼야지. 전체 경우, 전체 점이 8개 있겠지. 팔각형이니까 8개의 꼭지점, 8개의 점 중에서 나는 2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이게 전부 다 대각선이 되면 좋겠어. 근데 이 안에는 대각선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을 거야. 이 8C2라는 경우의 수 중에 어떤 몇 개가 대각선이 아니겠어. 그 중에 당연히 내가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선을 그었다면 얘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결국 그냥 변이 돼버리지. 그래서 변 8개를 빼야 되겠네. 저 8C2라는 경우 중에는 저 변을 선택하게 되는 그 점을 골랐을 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결국 저 변의 개수대로 빼버리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식처럼 만들 수가 있겠네. 우리 242번을 위해서 n각형이면 얘는 nc2에서 그냥 n 빼는 거야. 우리 nc2는 뭐야? 분자가 n부터 2개, 분모는 2팩인데 그냥 이제 2라 하나만 쓰자. 얘는 빼기 n. 이걸 뭐 전개하기보다는 통분을 해도 되고 뭐 공통인수로 묶어도 되고 뭐 해볼까? 얘 2분의 n으로 통분할까? 그러면 n-1 빼기 2n인가? 피곤하네. 그럼 통분해서 굳이 공식 같은 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 얘는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얘가 44인 걸 풀고 싶어. 전개해서 우리 정리하는 게 최선일까? 아니면 더 편한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 미련을 못 버리겠어. 얘를 전개하기보다는 한번 공통인수로 묶어보고 싶어. 해볼까? 2분의 n에 이거 n-1 마이너스 2n이지 는 44를 풀 거야. 그럼 이거 2를 넘길 거고 n이랑 괄호 안에 있는 거 지금 아 정신 차려. 2분의 n으로 묶었는데 왜 여기 2n을 썼어? 그냥 2만 써야지. n에 n-3이 88이네. 할 수 있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우리 저거 2차 방정식보다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다 그랬어? 숫자 조합 찾는 거지. 우리는 88을 어떻게 하면 돼? 3 차이가 나는 두 수의 곱을 찾으면 되는데 이거 88이니까 당연히 8 11이랑 8이잖아. 11 곱하기 8이겠네. n이 11인 거지. 이렇게 11각형인 거 바로 찾을 수가 있네. 그래서 뭐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뭐 2차까지는 괜찮아. 근데 3차나 4차를 풀 일이 생기면은 굳이 3차, 4차를 풀려고 도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숫자 조합을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이제 유형 9번 삼각형 혹은 이제 사각형도 있네. 시작이니까 삼각형부터 할까?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자.
맞아. 뭘 누르면 왜? 아니에요? 그 성분을 뺐다는 건 무슨 의미야? 겹치는 건데. 겹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저거는 불가능하대. 지금 삼각형을 쓰는 거. 아, 3을 뺀다라는 게 아니라 (243번) 삼각형 문제로 넘어왔네. 우리 삼각형이 되려면 일단 점 3개만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되지.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9개의 점 중에 아무렇게나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아쉽게도 이 중에는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들어가 있지. 이 중에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뺄 거야. 9C3이라는 경우의 수 중에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맨 왼쪽 선분이라고 치면 이 선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고르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들은 다 삼각형에 실패했을 거야. 그 다음 밑에 이 선분에서도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고르는 선택했으면 안 될 거고, 또 얘네들도 그걸 했으면 안 됐겠네. 결국 우리는 이거를 빼야 되는 거지. 왜냐면 9C3 안에는 이런 선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택들이 다 삼각형이 안 되는 선택인 거잖아.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444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머릿속에 내가 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냥 4C3 똑같은 상황이 3번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9C3 계산하면 9부터 3개, 3팩, 3부터 1까지 3개, 그다음 4C3이 4C1인 거 바로 머릿속에 나와 있으니까 4 곱하기 3이지. 그냥 계산해서 이제 다 쓰면 되지. 뭐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각자 풀어보고 245번에 사각형이 나와 있네. 생각만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각형이 될 거고, 그 안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불가능할지를 찾으면 또 답을 구해볼 수가 있지. 그 다음 유형 10번, 이제 평행사변형의 개수.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마지막에 있던 내용이야. 첫 번째 문제 볼까? 뭐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으니까. 247번. 정사각형을 직접 세는 건데 직사각형이 직접 세는 게 아니고.
247번. 먼저 정사각형은 그냥 일일이 세는 거야. 근데 일일이 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넓이 기준으로 쓸까? 넓이가 1인 게 몇 개? 당연히 9개잖아. 넓이가 그 다음 4인 거. 이거 그냥 세야 되나? 다들 잘 셌잖아. 이렇게 뭐 1개, 이렇게 2개 이렇게 세면서 밑에 3개, 4개 이렇게. 넓이가 9인 거 당연히 전체 1개. 이렇게 직접 세는 거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이 이제 우리 아까 개념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었지. 이 평행사변형은 직접 세는 게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내가 평행선 몇 개 중에 4개의 평행선 중에 2개를 마음에 드는 애 고르고, 그 다음 또 다른 평행선, 얘도 4개 있네. 이 4개의 평행선 중에 마음에 드는 거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평행사변형이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2번째랑 3번째가 마음에 들었어. 이쪽에서는 첫 번째랑 4번째가 마음에 들었어. 내가 이 선만 선택하면 그 선으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 거지. 결국 내가 평행선을 선택하는 대로 하나씩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지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와. 이 문제에서는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가 이거겠지. 근데 거기서 정사각형을 빼라는 문제인 거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유형 11번. 앞에 개념에도 안 나와 있던 내용인데 심화야. 뒤에도 계속 심화 있는데 일단 해볼까? 일단 설명 개념이 필요하겠지. 분할 분배 배운 적 있지? 배웠어도 기억이 안 나지? 먼저 분할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뭘 나누는 거야. 그룹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분할이라는 것은 쪼갠다. 뭐 그룹을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4명 정도만 하자. A, B, C, D 4명이 있어. 이 4명을 2명 그룹으로 내가 분할하고 싶어. 분할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가 뭘까? 일단 직접 다 세볼 거야. 첫 번째 그룹을 내가 누구로 해? A, B를 그룹으로 했어. 그럼 나머지 그룹 C, D가 될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그룹 A, C를 했어. 나머지 그룹 B, D가 될 거야. 첫 번째 그룹 A, D를 했어. 나머지 그룹 B, C가 될 거야. 계속 해야 될까? 첫 번째 그룹 B, C가 했을 거야. 나머지 A, D야. 그 다음 첫 번째 B, D를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이 A, C야. 그 다음 C, D 그룹을 했으면 나머지 그룹이 A, B야. 6개가 나오는 것 같아. 일단은. 그럼 이 첫 번째 경우 A, B 그룹과 C, D 그룹, 이 그룹,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6개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은 분할만 했어. 이 그룹을 구별하지 않았어. 즉 A 그룹, B 그룹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둘둘 짝만 지은 거야. 그 상태를 분할이라고 불러. 그럼 이 6개 중에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이 첫 번째는 몇 번째랑 같은 경우겠어? 얘는? 얘랑 같네? 그치?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분할의 입장에서는 같은 경우인 거야. 왜냐하면 두 그룹을 구별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랑 같을까? A, C, B, D는 여기랑 같네. 세 번째 얘는 네 번째랑 같지. 즉 내가 직접 세서 6개인 줄 알았는데 3개였어. 경우의 수가. 그럼 분할하는 방법을 3개라고 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좀 다르게 했어. 3명 1명으로 그룹을 분할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3명을 뽑는데 집중해도 되지만 1명을 뽑는데 집중해도 되겠네. 1명을 먼저 뽑아버릴까? A를 먼저 뽑았어. 그럼 나머지 B, C, D가 한 그룹이야. B를 뽑았어. C를 뽑았어. D를 뽑았어. 각각의 경우가 이제 나오니까 총 4가지일 것 같네. 그럼 이 4가지 중에는 중복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4가지 중에 중복되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럼 아까는 있고 지금은 없는 이유가 뭐겠어? 거기서부터 이 분할을 구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하는 거야. 아까는 중복되는 게 왜 생겼고 지금은 중복되는 게 왜 안 생길까? 아까랑 지금의 예시에서 차이점이 뭘까?
사실 그것만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그것만 알면은 어려울 게 없어. 분할은 너무나 쉬워.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같은 인원수가 있냐 없냐 차이야. 얘는 두 명이라는 같은 인원수 그룹이라서 중복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누굴 먼저 뽑아도 걔네가 나중에 뽑히는 그룹과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인원수가 다르다면 절대로 중복되는 게 생길 리가 없지. 따라서 얘는 같은 인원수가 생기면 중복이 되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를 해보고 싶어. 그럼 아까 이게 3이었어. 그럼 이 3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3이었을까? 이제 이 중복을 바탕으로 써보면 되잖아. 처음에 내가 했던 게 뭐야? 맨 처음에 이 4명 중에서 내가 2명을 골랐잖아. 4명 중에 2명을 골랐어. 그 방법이 6개 있던 거지, 사씨. 이 6개 중에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위해서는 이 C를 안 써도 되지만 쓸 거야. 이 C가 의미하는 건 처음에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첫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그다음 남은 2명 중에 다시 또 2명을 골라서 두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1이라서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쓸 거야. 이거 웬만하면 저 정도 쓰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개의 케이스가 나오는지 알았는데 이 안에 중복되는 게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는 중복되는 걸로 나눠줄 거야. 그럼 이게 중복되는 거 뭘로 나눠줘야 되겠어? 지금 하나의 케이스당 몇 개가 중복이 돼? 한 케이스당 2개씩 중복이 돼. 그래서 2로 나눌 건데 2가 아니라 2팩이라고 할 거야. 왜 2팩이라고 할 거냐? 또 다른 예시로 한번 잡아보면 예를 들어 이제 6명 할 거야. 귀찮으니까 숫자 사람 번호로 하자. 1번 사람부터 숫자라고 치자 그냥. 숫자 6개를 내가 그룹으로 분할할 건데 얘를 세 그룹으로 분할할 거야. 그럼 이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아까처럼 일단 내가 첫 번째 그룹인 것처럼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첫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 다시 2명을 뽑아서 두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그 다음 세 번째 남은 2명 중에 다시 2명을 뽑아서 안 써도 되지만 1이지만 그냥 쓰는 거야.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세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그럼 이 안에는 중복되는 게 얼마큼 나올까? 내가 첫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두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세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룹 1, 2인 것처럼 3, 4인 것처럼 5, 6인 것처럼 했어. 그럼 얘는 이 안에 이 경우의 수 좀 많지. 이 안에서 얘랑 똑같은 케이스가 이거 하나당 몇 번이 똑같은 케이스가 나올까? 3팩만큼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네 3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한 만큼 나오는 거야. 똑같은 경우가. 직접 써봐. 야, 첫 번째 뽑은 걸 1, 2, 두 번째 뽑은 걸 5, 6이라고 생각한 얘 케이스랑 같겠지. 첫 번째를 내가 3, 4, 두 번째를 1, 2, 세 번째를 5, 6이라고 생각한 거랑 같겠지. 첫 번째를 3, 4, 두 번째 5, 6, 세 번째 1, 2라고 생각한 거랑 동일한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이게 3팩인 거야. 5, 6일 때 1, 2, 3, 4인 거랑 즉 5, 6일 때 3, 4, 1, 2인 거랑 같은 케이스인 거야. 결국 이 3개의 그룹을 일렬로 배열한 3팩만큼의 중복된 케이스가 하나당 똑같이 계속 발생해. 그래서 걔네로 나눠줘야 돼. 그럼 이제 같은 인원수의 그룹이 있으면 이제 중복이야. 그럼 중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복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인원수의 그룹 수만큼 중복이 되는 거야. 얘는 같은 인원수 2명짜리가 3그룹이야. 2가 아니라 3그룹이라서 3팩만큼 중복이 돼서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분할이야. 그럼 얘는 중복이 안 됐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뭐였겠어? 4명 중에 3을 먼저 해도 되고 1을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숫자 작은 걸 먼저 하는 게 낫지. 우리 조합 계산에서도 웬만하면 숫자 적은 걸 먼저 쓸 거야.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4명 중에 1명 뽑고 더 안 써도 되지만 남은 3명 중에 3명을 다 뽑아서 두 번째 그룹인 것처럼 했는데 얘는 중복된 게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바로 분할의 방법인 거야. 얘는 중복돼서 중복된 만큼 나눠주고
그럼 하나만 더 예시를 가자면은 이제 쓰기만 할 거야. 12명을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은 12명 좀 더 많이 해야지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려나? 16명을 3명, 3명 하고 이러니까 2 할까? 이러면 16명 채워지지. 16명을 이런 그룹으로 분할하고 싶어. 1, 2, 3, 4, 5, 6, 7 7개 그룹이네. 이 16명을 7개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 말고 써보기만 한다면 뭐라고 써야 될까? 어떻게 쓸래? 일단 16명 중에 숫자 적은 것부터 하라 그랬지? 조합 계산이 숫자 적을수록 편하니까. 그래서 2부터 뽑을 거야. 16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14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12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10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8명 중에 2명을 뽑았어. 2명짜리 5개 나왔지? 그 다음 남은 6명 중에 3명 뽑고 남은 3명 중에 3명은 안 써도 되지만 쓸 거야. 이제 중복된 게 포인트야. 중복된 게 얼만큼 중복이 될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분할에서는 얼만큼 중복이 돼? 뭐가 중복이라 했어? 같은 인원수가 나오면 중복인데 같은 인원수의 그룹 개수만큼 중복이야. 2명짜리가 3개니까 3팩이라 그랬어. 여기서는 중복되는 게 2명짜리가 5개니까 5팩이 중복이고 3명짜리가 2그룹이니까 2팩이 중복인 거야. 개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인원수의 그룹 개수가 중요해. 그만큼이 중복되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분할.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분배를 할 거야. 사실 이거 별거 없어. 분배는. 이제 분할 다음에 이어서 분배까지도 나오는 게 되는데 분배는 뭐냐? 분할로 했던 그룹을 다시 분배할 거야. 즉 분할은 내가 조에 구별하지 않았어. 1조, 2조, 3조, 뭐 A조, B조, C조 이름을 안 붙였어. 근데 그걸 이름 붙이겠다는 거야. 그럼 이 예시에서 그룹을 분할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분배하는 방법, 즉 1조, 2조로 내가 다시 조 이름 정하는 방법의 수는 최종 뭘까? 분할로 한 다음에 2팩 곱할 거야. 어쨌든 두 개의 그룹에 누군가는 1조, 누군가는 2조 할 거잖아. 그럼 아까까지 분할로 구했던 경우의 수에다가 그 두 개의 그룹을 다시 일렬 배열해서 첫째 자리에 올 그룹을 1조라고 이름 붙이고 둘째 자리에 올 애를 2조라고 이름 붙일 거니까 2팩을 곱해주면 분배가 끝인 거야. 분배가 쉬워. 그래서 중복이 되든 중복이 안 되든 얘도 분할로 여기까지 왔네. 이거 분배할 거야. 1조, 2조 이름 붙일 거야. 붙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팩인 거야. 그냥 첫 번째 자리에 올 애가 1조, 두 번째 자리가 2조인 거니까. 그럼 얘라면 어떻게 돼? 6명을 둘둘둘 했어. 얘를 다시 조 이름 붙일 거야. 1조, 2조, 3조 이름 붙이는 방법이 몇 개? 아니 3팩이야 그냥. 첫 번째가 어쨌든 1조, 2조, 3조라는 내가 조 이름 배열할 거니까. 그럼 최종 이상한 얘는 어때? 이 7개의 조에 1조부터 7조까지 이름 붙일 거야. 분할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지 조 이름 붙여지겠어? 그냥 7팩이야. 사실 너무 단순해 분배는. 어쨌든 그룹 개수가 발생했으면 그만큼의 개수만큼 그냥 일렬로 다시 배열해서 1부터 7까지 이름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분배는 어렵지 않고 분할이 핵심인 거야. 그래서 그걸 하는 문제였던 거고, 사실 뒤에 이제 유형 12 또 대진표도 분할이거든. 그 내용 때문에 개념이 필요했던 거고, 문제는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풀겠지만 거의 다 끝나가긴 했지. 자, 유형 11번 이제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단순 계산보다는 그래도 마지막 거 해볼까? 253번은 좀 생각하면서 뭔가 분할해야 되는 것 같아. 253번 252번도 그렇구나. 어쨌든 그냥 마지막 거 일단 있으면 집 가는데. 253.
치면 뭘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계속 졸았지. 중복되는 게 발생하고 앞에 개념이 안 써 있는 건데. (253번) 얘는 소방관의 뭐 조건이 걸려있네.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포함되어야 되고 두 개의 조로 나눈다고 했지만 조에 이름 붙일 필요 없지. 뭐 A조, B조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럼 분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분할만 하면 저절로 끝인 거야. 나의 역할은 분할이 끝이야. 그러면 저걸 적절히 분할하고 싶어.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있고 싶어. 그럼 소방관 3명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소방관 3명을 어떻게든 그냥 2명 그룹, 1명 그룹으로 나눠야 될 거잖아. 근데 전체에서 5명 그룹으로 하고 싶으니까 경찰관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어떤 그룹으로 나눠야 돼? 3명, 4명 그룹으로 나눠야지 전체 5명 그룹이 완성이 되겠지를 각각 하면 되는 거야. 경찰관에서 3명, 7명 중에 3명, 4명 그룹 따로 찢어놓고 또 다른 데 와서 소방관 3명을 2명 하면 그룹 찢어놓고 나중에 둘 합치면서 저절로 5명 그룹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할 역할은 쪼개면, 분할만 하면 끝인 거야. 각각의 그룹을. 따라서 소방관 먼저 쓸까? 3명을 1명, 2명으로 분할하고 싶어. 작은 거 먼저 쓰면 좋지. 3C1. 그 다음은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쓰면 2C2. 인원수가 다르네. 1명, 2명 다르지. 중복이 안 생기니까 이게 끝이야. 그 다음 경찰관 7명도 작은 거 먼저 하는 게 좋지. 7명 중에 3명 먼저 했고 남은 거 안 써도 되지만 4C4 써봤어. 그리고 얘도 인원수가 다르니까 중복이 안 돼. 그러고 그냥 곱하면 끝이겠네. 소방관도 2명, 1명 분할하고 경찰관도 3명, 4명 분할을 해서 해버리면 나의 역할은 끝이잖아. 분할만 하게 되면. 아마도 이 유형 11에서는 인원수가 같은 게 없나? 모르겠네. 251번은 중복되는 거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 같고. 일단 뒤에까지 다 풀어봐. 이제 유형 12는 이제 본격적인 중복이 되는 분할 내용이고 유형 13의 대진표 작성도 분할로 푸는 건데 이건 사실 대진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대진표에 번호가 없어. 그런 것은 경기할 짝만 정해지면 되는 거라니까 이거 분할로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저 조합 끝까지 해보자. 265번까지. 그리고 오늘 새로 나간 프린트는